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감이 오늘 있었는데요. 초반부터 격하게 충돌해서 59분 만에 파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 이 운영위 국감처럼 말이 많던 국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조이대 김현지 국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김현지 부서실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마지막에 어쨌든 이제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선사 나온 모습을 결국 연출을 했어요. 여야가. 그러니까 이제 저 운영위에서 따질 게 많을 텐데 우선 예산도 따질 게 있을 것이고 예산이야 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이제 감사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운영위 국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3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재명 정부 5개월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국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예민했던 건데 아무튼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국감은 이제 완전히 끝났는데 어쨌든 여야가 김현지 부서실장의 출석을 이제 두고서 결국은 이제 파행을 빚은 그런 국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59분 만에 정회된 게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 국감이지 윤석열 정부 국감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이 강훈식 실장 체제인데 왜 주진우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다음에 이걸 파행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적 파행 유도 전략이 아니었느냐 그런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게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아니 이 주진우 의원이 그만둔 지가 1년 반이 넘었고 작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논리가 정말 궁색해지는 게요. 21대 국회에 문화체육부 관광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바로 장관 이어서 문체부 상임위원장을 했고 이계호 의원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낸 다음에 바로 농해수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건 이해 충돌이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이해 충돌이죠. 직전에 있었던 행정부의 수장이 상임위원장으로 왔다는 게. 근데 전혀 대통령실에 근무한 일개 비서관 출신이 주진우 의원이 이 운영에 보임됐기 때문에 이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 충돌이다. 이 주장은 아마 모든 분들이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웠던 주장인 거고 결국 이걸 통해서 오전 국감의 파행을 통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출석을 결국에는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민주당의 전략적 파행의 유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 대통령실과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었는지 그건 한번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해 충돌이라는 민주당 발언에 지금 주진우 의원은 1년 6개월이 자기가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이해 충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자신이 김현지 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입틀막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지금 일단 59분 만에 정회가 선언이 된 건데요.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죠. 그 배치기 논란인데 그 이기현 의원하고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있었던 이제 불상사라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종의 뭐 폭력 사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폭력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서로의 주장은 달라요 지금. 하여튼 그 이제 주진우 의원 문제 가지고 충돌을 하다가 이해 충돌 논란을 빚다가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퇴장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기현 의원이 돌진했다 이런 주장인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이기현 의원이 따라가면서 돌아왔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던데 예. 그 장면이 그리고 이기현 의원이 이제 글쎄요 이렇게 배를 밀친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이긴 보여요. 그리고 이기현 의원이 잘못이 있다면 배가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했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과할 때.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의원들이 정말로 정말 품격 있게 정말 해라.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서로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서로 계속 적대적 관계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인다는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민망해요. 이기현 의원 본인도 민망하다는 표현을 썼던데 참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주진우 의원 이 이해충돌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말이죠. 제가 볼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윤리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왜냐하면 그 피감 기관에 근무를 했었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사적인 이해 충돌이냐, 이게 이제 어떤 사적 이해관계 문제냐 이런 문제인데 경제적인 금전, 경제적 관계라든지 금전 관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죠. 이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만 이전의 직무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이른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저런 모습들 이게 단순하게 언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저런 모습이 몸에 접촉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예. 저런 모습은 정말로 우리나라 여야가 정말 적대하는 것 같다. 이게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나 정치적 언어나 정치적인 어떤 외관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상대를 증오하고 적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이 또 오늘도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방금 얘기 나온 운영이 이른바 배치기 충돌 당사자 2명의 발언과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송원석 대표 굉장히 격한 표현으로 민주당이 국감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세게 발언하셔서 제가 뒤에 따라가는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된 거죠. 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했는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더라도 사실 저 상황에서 도발을 송원석 의원이 먼저 했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의장 나가면서 그냥 등을 돌렸을 뿐인데 이기현 의원이 다가오면서 배를 계속 밀치는 장면이 누가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이런 거죠. 김현지 논란을 혹시 배치기 논란으로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건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당에서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오니까 이거 나오는 게 맞다. 뭐 대통령실은 지금 대기 중에 있고 국회 합의가 있다면 언제라도 지금 보내겠다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까지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여기에서 그러면 시간을 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추후에 이제 출석을 통한 논란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 그 이제 협의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주진우 의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자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 역공을 펼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다? 원래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대통령실의 문제점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쪽집게로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그게 무슨 이게 이해 충돌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끄집어내서 일단 논란을 벌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기현 의원이 가면서 송원석 의원에게 도발을 함으로써 그로서 파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오전 회의는 사실상 거의 무력화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오후에는 김현지 논란이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현 의원이 한 건 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물리적 충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송원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물리적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점은 운영위 국감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어떻게 마무리될까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몸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전략적 유도라는 생각이 강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예. 자, 이 해명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기현 의원이 일단은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또 경호처 대상 국감을 하는 날 이렇게 중요한 날에 논란을 일으켜서 민망하고 유감스럽다 했지만은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 살 빼겠다, 뭐 이런 글도 덧붙였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뭐 일부러 유도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기현 의원이 글쎄요. 요즘 이제 보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여든 야든 그 진영 내에서 뭔가 위상이 좀 돋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한 건을 해야 되고 한 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발언의 어떤 수위를 높인다든지 대단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 아주 수위 높은 발언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경우 중에 하나의 그 보도가 되잖아요. 당장 YTN에서 지금 이게 여기서 의제가 되고 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제가 볼 때 의원들이 정말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무슨 약간 지금 몸싸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리적 충돌을 희화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뭐 잘못이 있다면 배가 나온 죄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본인도 민망하다고 해서 민망한 대로 다시 이러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사과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걸 뭐 배가 나와서 죄다. 아이들도 그런 농담 안 해요. 그 의원들의 자질 문제예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개인의 일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지를 깎아내릴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이 여야 의원들이 뭐 특정 의원들 모든 의원이 그런 건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돋보이는 행동이나 과격한 단어나 그런 행동 언행을 통해서 자신을 위상을 돋보이게 하고 그래서 공천이 유리하게 하려 한다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당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이럴 때 해줘야 돼요. 이걸 법률로 하긴 좀 어려워요. 이거 수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고발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물리적 충돌이니까 뭐 폭력 사태를 규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그런 자정 기능이 발동이 돼야 돼요. 이럴 때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정당이 이런 부분을 경고를 해야 됩니다. 왜 사과를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충돌이 있는 건 뭐 둘이 양자가 충돌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과를 이렇게 한 건 명백하게 가시적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든 야든 정당이 이럴 때 어떤 자정 기능이 작동돼야 된다. 뭐 근데 그런 말씀 드려도 그게 뭐 움직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예. 네. 우상호 정무수석은요. 김현지 실장이 오전에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거다 이렇게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언제든지 출석을 하라면서 김현지 실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대통령실은 그렇게 우리는 출석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고 국회가 결국에는 이걸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출석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의 운영위에서도 이제 김현지 실장이 불출석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임위가 운영위가 열리면서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더 나아가 내년 국감까지 김현지 실장은 전혀 얼굴 안 보이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얼굴 없는 실세로서 계속 정치권의 회자가 될 것이고 논란의 입방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세간에 떠도는 그 어떤 루머 혹은 이런 퍼즐에 맞춰서 김현지 실장이 언행들을 하나하나 꿰어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음지를 선호합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 깔끔하게 이번에 주진우 의원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은 아마 국민의힘도 그러면 시간 합의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파행이 되면서 오전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아니 경호실이든 뭐든 나머지 기관 보고도 저렇게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허술하게 끝났는데 김 실장이 그러면 다시 출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실은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든 거다.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었고 경례 대기시켰고 대통령도 정무수석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국회가 우리를 출석하지 못하게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출석 못한 거라는 알리바이는 성립했을지 몰라도 국민들 생각에 도대체 김현지가 뭔데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 차원에서 이건 민주당이 결코 온당한 선택과 전략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김 실장을 경내 대기시켰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바뀌었다는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김현지 실장이 나가면 안 된다, 출석하면 안 된다라는 적은 없었죠.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가 자꾸 이제 회자되고 소환됐는데 우상호 수석으로서는 이 계속 어쨌든 100%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성사가 안 되니까 자꾸 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첫째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김현지 실장에 집착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김현지 실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많은 일을 같이 해왔고 그야말로 측근이고 실세니까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으나 좀 과도해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하나 있고 그것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여권으로서는 김현지 실장을 불러놓고 대통령과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흠결을 끄집어내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방어를 한 겁니다. 방어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총무비서관은 한 번도 안 나간 얘기가 없잖아요. 94년도 이후에. 그건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예요. 또 부서실장은 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직무가 이동이 됐단 말이에요. 보직이 바뀌면서 부서실장이가 안 나가는 건 말이 맞는데 그게 좀 말은 성립이 잘 안 되죠. 얘기는 그 전부터 이 보직 이동은 예견돼 있었던 거라 하더라도 논란이 제기된 다음에 부서실장으로 이제 자리 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별로 이제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도 과도하게 김현지 실장에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공방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것도 썩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이왕 그렇게 된 거 김현지 실장이 부서실장이지만 출석해서 당당하게 운영이 관련된 것만 답변하고 운영위가 아닌 건 답변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럼 털고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계속 김현지 실장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최평론가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실은 출석시켰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이 과도하게 대통령 의식해서 방어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을 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시민단체 반발로 네. 참배를 하지 못하고 2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네. 왜 오늘 이쪽을 찾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민생 투어 일환으로 지금 지역을 돌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대표가 될 때에도 호남을 한 달에 한 번씩 찾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당헌에도 5.18 정신을 계승하고라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 대표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다만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당면한 이제 업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약간 이게 이제 후순위로 약간 밀려진 거지. 이거는 예측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근데 타이밍이 이제 오늘 간 건데, 근데 과연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 내란 정당이라는 이제 프레임 속에서 5.18 관련 단체들이 저렇게 장동혁 대표의 추모마저도 막을 수가 있는 게 그게 온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대표가 와서 어쨌든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는데 5.18의 특정 지역과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데 공당의 대표가 와서 참배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그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쫓아내듯이 모욕 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떠나서라도 저렇게 본인이 좀 약간 좀 수모를 받더라도 저는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이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 속에서 끊임없이 저는 가져야 한다. 결국 저는 호남이라는 게 몇 표를 더 얻겠다라는 이런 득표적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정말 수권 정당이 되고 전국 정당이 되고 그런 속에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그런 상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장 대표가 저는 비록 이번에 한번 저는 좀 약간 그 거친 수모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개헌이 되더라도 5.18 정신은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5.18 그 헌법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저렇게까지 막는 게 능사인가라는 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근데 봅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줬던 그간의 행동, 탄핵이나 계엄에 대한 것, 장동혁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언행들, 그리고 윤어게인이라는 뭐 이른바 극우 세력들과 연계 같은 거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많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5.18 이제 참배하러 가서 저런 건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 맞고 안 맞고는 저런 우리가 모습 많이 봤었어요. 과거에도 많이 봤으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돼요. 저런 부분을 탓하기 이전에 왜 참배도 막느냐? 그렇게 탓할 수 있죠. 근데 저런 부분을 탓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의 전 내란에 그리고 탄핵의 강이다, 탄핵의 바다다라고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계엄과 탄핵의 그늘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고요. 그걸 완전히 황골탈퇴하고 그런 다음에 갈 때도 저렇게 하겠느냐? 전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범인 도피 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돼 있는데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였다는 네. 거는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저게 아마 시민단체가 고발한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특검이 이제 출국 금지를 시킨 것 같은데, 근데 저거는 누가 봐도 과도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종석 장관의 그러니까 이종석 장관을 부임했을 때 조속한 소환과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 그 갈등이 결국 계엄으로까지 치달았다고 보는 게 다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원내는 아니었지만 계엄의 밤 그때 모든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와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근데 그 모든 것을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아는 특검이 왜 저렇게 약간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디 해외 나가면 도망갔다 또 안 들어옵니까?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런 것을 보내는 거는 한 전 대표에게 오히려 저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이게 그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특검의 이러한 행태가 이거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듯한 특검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특검은 수사로서 입증하고 수사로서 결과물을 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주변의 플레이를 통해서 좀 말하자면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전혀 저는 수사기관다운 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명현 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자신의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을 특검 재직 중에 자기 SNS에 올리고 또 과거 김대엽 병풍 조작 수사에 관여하기도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인물이다.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서행위라고 했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운동, 바로 세우기 행동. 이게 이제 시민단체인데 거기서 고발한 사건이에요. 고발했으니까 이제 특검은 이제 그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출국 금지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뭐 내란 특검이나 이 최재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혐의가 이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고발이 된 사건이니까 이제 그 출금을 시킨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이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태도 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와서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조금 이제 수위를 높은 발언들 많이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되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뭐 계엄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죠. 계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고발된 것에 대해 이 출국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명현 특검에 대해서 과거 일을 소환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썩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